안녕하세요. 김영수의 표현기법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할과 정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비율입니다. 그런 비율을 잘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분할이나 또는 정식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삼각자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분할법부터 한번 해볼까요? 먼저 2등분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을 내가 2등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임의 지점에 2등분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맞춰보면 여기였죠. 그러면 이 선의 실질적인 중심은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중심이 잡히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해보는 겁니다. 선이 좀 모자랐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선분의 중심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수직선이 있다면 수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중심 근처에 측정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만큼이에요. 이 차이만큼 중심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짧게 해볼까요? 이만큼을 2등분 하고 싶다. 마찬가지 측정을 해 놓고요. 이 선의 2등분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3등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대략적인 3분의 1 지점만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고요. 반대쪽으로부터 이렇게 측정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한쪽, 이쪽이든 이렇게 측정을 해봅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고 이만큼이 남았네요.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3등분을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여기가 3분의 1이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측정을 해보시면 나머지는 그러면 3분의 1이 이렇게 해서 3등분이 되는 거죠. 수직선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할법들은 처음에 임으로 정했던 점이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모자라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는 3등분한 선의 길이가 짧았는데 조금 길게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만큼인데요. 3분의 1을 이런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반대쪽에서부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3분의 1보다 조금 길게 설정이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남는 만큼이죠. 요게 3등분이 되는 겁니다. 3분의 1 지점 이렇게 되고요. 이 길이를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하시면 3등분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임의 길이로 정해진 선의 n등분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수평선과 수직선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이 있는데 이 수평선을 5등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직선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케일을 이용했는데 맞지가 않죠. 이럴 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평선을 5등분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수직선을 그려놓는 이유는 여기서 5가 있죠. 스케일은 상관없이 1, 2, 3, 4, 5등분이니까요. 여기에 한쪽 끝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해서 수직선과 만나는 5등분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그려주고요. 여기에서 5등분점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5등분이 돼 있죠. 이렇게 분할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직선을 그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5등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원근법에서는 이렇게 평행한 선들은 수평선상의 어딘가에서 만나는 소실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을 n등분법을 해봤습니다. 수직선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4등분을 해볼까요? 이때는 수평선을 그립니다. 위에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눈금을 한번 해볼까요? 마찬가지 이렇게 끝. 4등분 하려는 선의 끝에서 끝 지점을 맞추고요. 이렇게도 해볼까요? 여기서 4등분 된 선이나 여기서 4등분 된 선이나 수평선을 그리면 모두 맞아야 정상이겠죠? 같은 선상에 위치하죠? 수평선이나 수직선이나 정해진 선을 이렇게 등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꼭 일정한 간격이 아니어도 가능하겠죠. 넓고 좁고 하더라도
같은 비율이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각자 두 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각도자가 있을 때 그리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선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도자가 있거나 삼각자가 두 개가 있다면 임의 각도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등분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5등분을 하겠다. 마찬가지 여기에서부터 이거는 그 대신 양쪽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한쪽만 맞추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5등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각도자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서 그대로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5등분이 되는 거고요. 삼각자가 두 개가 있다면은 삼각자 두 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5등분이 정확하게 됐지요. 수직선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선의 길이가 이렇게 먼저 결정이 되고 그걸 내가 원하는 n등분 하려고 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물론 요즘 설계는 컴퓨터로 하지만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선의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그리셔도 상방합니다. 그래서 안쪽만 맞추고 굳이 일정한 간격이 아니어도 임의 간격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두 점과 두 점만을 연결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렇게 같은 비율로 선들을 평행이동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선들은 평행한 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은 평선상 어딘가에 한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아까 그 베니싱 포인트, 소실점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는 선의 연장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이 있는데 나는 이 길이를 일정한 개수로 연장을 하고 싶다. 이렇게 갖다 대고요. 하나를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 선 하나가 증식이 됐죠.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이동을 해서요. 이렇게 측정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러면 두 개가 증식이 됐죠. 다시 한번 움직여서 또 이렇게 측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량으로 증식이 가능하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정한 간격의 증식을 했다면 자, 선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뭐 의자가 있고 이런 간격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의자가 있고 간격이 있죠. 다시 원위치를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증식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방법들은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눈금을 잘못 읽어서 실수를 할 여지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선의 분할과 증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면을 가지고 분할과 증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어떤 패턴들을 그릴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면의 분할을 알아볼까요? 여기에서 이런 대각선을 그려주면 가로 세로 2등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2등분이 됐고요. 여기에서 선을 그리면 이쪽도 마찬가지 2등분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연속해서 4등분, 8등분 하려면은 그때마다 이런 대각선을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그리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2등분 된 이런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에서 분할이 됐죠. 세로선이 2등분이 된 겁니다. 자, 이쪽에서도 그려볼까요?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셔도 좋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그리시면 되죠. 여기에도 2등분이 됐습니다. 이쪽은 2등분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에서 조금 전 대각선, 큰 대각선에 의해서 다시 가로선도 4등분까지 되지요. 여기에는 8등분 선은 없지요. 이때는 이 선을 그리면 최초의 사각형과 그 사각형 대각선들에서 이렇게 해서 8등분이 되었지요. 이 수직선을 그리면요. 그러면 가로선도 다시 8등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연속 분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2등분, 4등분, 8등분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되겠죠. 여기는 2, 4, 8, 16등분 계속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3등분, 6등분 이런 걸 해볼까요? 임의의 사각형을 그리고요. 3, 6, 12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대각선은 필수입니다. 선으로는 2등분이 되겠죠? 이 선들은 필수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대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 만나는 이 선이 3등분이 되는 선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대각선과 나란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평면 도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3등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3등분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로로 3등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가로선을 그리면 가로로 3등분이 되는 겁니다. 면적으로는 9등분이 되었죠. 여기에서도 반분할된 거죠. 여기에서도 반분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선으로는 6등분이 되죠. 가로로 그려주면 여기서도 있죠. 여기 중심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있고요. 가로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만나는 선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평면의 분할법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면의 증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면을 증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컬러의 선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본 대각선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중심선을 연결을 해주면 여기에서 이 길이만큼 증식을 하고 싶으면 2등분된 중심점 있죠. 이 대각선을 연결을 해주면 만나는 점이 2배로 증식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이렇게 연장을 하면 또 하나의 면이 증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절반만 증식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만큼만 증식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3등분된 증식을 해볼까요? 대각선을 그리시고요. 중심이 구해지면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3등분은 파란색 선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분할을 하면은 만났던 여기는 여기에서부터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부터는 수직선을 그리면은 이렇게 3분의 2가 되고 이렇게 분할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이 선을 연결을 하면은 얼만큼 증식이 된 걸까요? 이 길이는 2분의 1 증식이 됐습니다. 자, 내가 3분의 1 증식을 원하면은 이건 3등분이 된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 점을 지나는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는 3분의 1, 3분의 2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3등분이 된 거죠. 이것도 3등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 또 3분의 1이 증식이 된 겁니다. 이렇게 분할을 해놓으면 증식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할과 여기는 2, 3, 4 이렇게 증식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3분의 1 또는 3분의 2 이렇게 증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의 분할이나 선의 증식들 또는 이런 면의 분할이나 증식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근이 있는 거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편의상 일소점 투시도 형식을 빌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평선이 있고요. 수평선 너머에 소실점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전봇대가 있다. 평면상에 있는 전봇대라면 높이가 드니까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고요. 하나만 그리시면 됩니다. 간격 하나가 이 정도로 비의 전봇대가 있다. 이걸 면상으로 볼까요? 그러면 이게 전봇대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하나, 이렇게 또 하나의 전봇대가 있죠. 그러면 이걸 증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증식을 할 때는 이렇게 계속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원근이 있는 풍경에서는 이렇게 평면이나 인면상에서 평행한 모든 선들은 만나게 되는데 이 선들은 지금 수직선상에 수직면상에서 평행한 선들이죠. 자, 이게 면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풍경에서 여기 이 높이나 이 높이는 같은 거죠. 원근이 있으니까 같은 소실점에서 만난 겁니다. 이 높이에서 이 바닥점을 연결하는 선을 이렇게 쭉 그려주면 이 소실점이 있는 이 선상에서 수직선을 그렸을 때 만나는 이것도 하나의 소실점입니다. 이건 수직으로 서 있는 인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하나의 면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만난 거예요. 저기 위에서 이렇게 선을 연결하면 만나는 점이 있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같은 간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면이 이 정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다. 그러면 이거는 화면 안에서 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하나 이렇게 구했을 때 임의 지점에서 하나 그려놓은 이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에 소실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해도
같은 소실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계단을 그릴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일정한 지붕 형태에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른 형태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도 하나의 소실점이 되는 겁니다. 요 사각형에 대한 대각선 소점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길이는 같은 겁니다. 만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하나 그리는데 왼쪽에다가요. 가로수의 높이를 이 정도로 그려야 되겠다. 근데 높이를 나는 똑같이 그리고 싶다. 가로수의 높이와 간격을 똑같이 그리고 싶으시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서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시고요. 다음에 들어가는 가로수를 하나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간격으로 그리고 싶다. 여기 가로수 이파리 모양도 비슷하게 하고 싶다. 이것도 같이 그려주는 겁니다. 소실점으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점과 이렇게 연결을 하셔도 돼요. 여기 꼭지점, 나무의 가장 높은 부위에서 또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것도 소실점입니다. 그 다음 나무는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또 그 다음 또 이렇게 그려주고 이럴 때 소실점이 하나 구해지면요.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위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아래에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시고 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린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같은 간격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했던 이런 작업들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해 나간 겁니다. 이런 원근법에서는 분할은 별 의미가 없죠.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 한 번 더 그리시면 여기는 2분의 1 분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할은 여기에서 직접 그냥 이 수직선은 원근이 없는 거니까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치수로 분할을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다 해도 돼요. 대신 안쪽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러면은 원래 길이에서 2분의 1 분할이 된 거죠. 그래서 분할과 증식은 오히려 원근이 있는 풍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선의 분할과 증식, 그리고 면에서의 분할과 증식, 그리고 원근법이 있는 분할과 증식을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